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설계사라면 누구나 겪는 순간, 바로 고객에게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따봉과 댓글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우리 어떤 설계사든 계약을 진행하려다 보면 꼭 마주하게 되는 경우예요. 바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라는 거절을 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거절을 곧 실패로 받아들이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데요. 사실 거절은요,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일 뿐이에요. 고객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써먹고 2주 안에 계약으로 연결시켰던 전략들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객이 거절하는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 보험료가 부담돼요. 둘째, 필요성 부족. 지금은 건강하니까 필요 없어요. 셋째, 불신. 보험은 다 똑같잖아요. 넷째, 시간 회피. 일단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따라서 재접근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조건 똑같이 멘트로 다시 들이대면 고객은 더 강하게 거부를 해요.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시간차를 두고 다시 접근해 볼 거예요. 고객이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날 전화를 걸면 오히려 부담감을 더 주게 돼요. 하지만 일주일 혹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고객님, 저번에 말씀드린 보장 내용 중에 추가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전달 좀 드리려고요 라고 하면서 자료를 전달한다 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하면 고객은 새로운 정보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다 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전략은 거절 사유를 뒤집는 질문 던지기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이 보험료가 부담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조금만 더 내시면 보장이 훨씬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 이렇게 한번 말만 바꿔보세요. 고객님,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 했는데 혹시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의 보험료는 매달 얼마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고객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면 그 범위 안에서 설계안을 새로 짜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자기 선택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다시 한번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전략은 사례 활용하기거든요. 고객이 난 건강해서 아직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다면 말문 정말 막히죠. 이럴 때 바로 반박하지 마시고 실제 사례를 짧게 들려주세요. 고객님, 제가 아는 40대 자영업자 분도 난 건강하니까 괜찮다 라고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정말 다행히 진단비 덕분에 가게를 문 닫는 동안 생활비가 충당돼서 피해는 막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객이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사례는 공격이 아니라 공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고객이 스스로 필요성을 말하게 만들기예요. 보험은 다 똑같아요 라고 하는 고객에게 그렇죠 고객님, 맞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한번 되물어보세요. 그러면 고객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분명 그 속에서 불신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험금 청구할 때 너무 복잡했어요 라고 하면 그럴 땐 공감으로 먼저 대응해주면서 반론을 합니다. 맞아요, 예전엔 정말 복잡했죠. 저 역시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청구 시스템도 너무나 간략해져서 5분 안에 끝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그럼 고객이 스스로 이해를 꺼냈으니까 보험설계사, 우리는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만 해주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 전략은 재접근의 타이밍과 도구를 다양화를 시키는 거예요. 꼭 전화만은 답이 아니거든요. 문자 한 통, 카톡 메시지, 혹은 간단한 카드 뉴스나 이미지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실제 사례 자료 제가 하나만 더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우 가볍게 터치만 해주더라도 고객의 부담감은 줄고요. 대화의 끈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어갔던 걸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나이는 38세 직장인인데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뒤에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장 중에서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핵심 보장만 챙기는 안을 새로 한번 짜봤습니다. 5분만 보셔도 되니까 이번 대안은 굉장히 흡족하실 거예요 라고 보냈더니 고객이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결국 재접근 2주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핵심은 새로운 제안과 부담 없는 터치, 이거라는 거죠. 마무리로 한 가지 꼭 강조드린다면 거절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이 고객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손을 떼버리지만 사실 보험 계약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고객이 거절한 이유가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바빠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연결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시간차를 두고 새로운 정보로 접근을 한다. 둘째, 거절 사유를 질문으로 뒤집는다. 넷째, 고객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접근을 바꿔본다. 마지막 다섯째, 다양한 도구로 가볍게 재접근을 한다. 이 5가지를 꾸준히 활용한다면 거절당한 고객도 2주 안에 계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끝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 이 고객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요, 언제 어떻게 다시 접근할까, 이걸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업은 분명히 한 단계 더 성장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우리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잘 가요.